차라리 죽는 게 낫지.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시는 걸 듣고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85세 어머니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살아 있어도 뭐하니. 눈치 보이고 아프고 애들도 바쁘고 그냥 짐이지. 듣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많은 노인들이 왜 죽음보다 삶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죠. 단지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노년의 진짜 공포는 죽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를 생각할 때 건강이나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 남겨진 느낌, 쓸모없다는 자괴감, 소외감입니다. 노인 빈곤율 40% 이상, 자살률 OECD 1위 숫자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단순히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요. 은퇴 준비에서 빠뜨린 치명적인 한 가지. 은퇴 준비를 잘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 있고 국민연금 나오고 자식들도 다 출가했으니 이젠 편하게 살아야지라고요. 그런데 왜 정작 많은 이들이 은퇴 후 3년 이내에 무너질까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면서 삶은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노년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 역할, 인간관계입니다.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연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사는 게 더 무섭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례 1. 내가 언제부터 아무도 안 찾는 사람이 됐을까? 78세 윤 씨의 고백. 직장 다닐 땐 바쁘게 살았고 퇴직 후엔 집 근처 경로당에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마저도 귀찮아졌습니다. 내가 가도 반가워하지 않잖아. 젊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어느 날 윤 씨는 스스로 혼잣말을 하다 울고 말았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냥 아침이 오는 게 무서워. 가장 뼈아팠던 건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연락할 용기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례 2.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더라. 82세 김할머니. 김할머니는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임대주택도 얻었고 매달 국민연금도 90만 원가량 받습니다. 병원비도 큰 부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알아요? 돈이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매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삶. 어디 아파도 찾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팠답니다. 사례 3. 은퇴 후엔 자유? 아니, 하루하루 감옥이었어요. 67세 정 씨. 정 씨는 35년을 대기업에서 일한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하루 이틀은 좋았지만 곧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매일 눈 뜨는 게 이렇게 괴로울까?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이 나라는 인간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두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3가지. 1. 역할을 찾으세요. 작은 아르바이트든 동네 반상회든 유튜브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2. 인간관계를 정비하세요.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또래 친구나 동년배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온라인 소모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삶의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산책 30분, 일기 쓰기. 작은 습관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맺으며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드는 은퇴 준비. 노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죽음이 다가와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자신조차도 나란 사람의 쓸모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돈, 건강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존재감입니다. 노후 준비, 지금부터 역할과 의미를 중심에 놓고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게 더 무섭다는 말이 사는 게 은혜다는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고령자들이 겪는 삶의 절망,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원인, 서론 죽음보다 두려운 노후의 실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은 삶의 마지막을 고통과 외로움, 무력감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전체 자살자 중 약 35%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단지 건강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자괴감, 사회적 고립, 심리적 무의미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본론 왜 많은 노인들이 사는 게 더 무섭다고 느낄까? 1. 고령자의 사회적 역할 상실. 현대사회에서 은퇴는 곧 사회적 기능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노년기를 통합대 절망 인테그러티 DSPAIR의 시기로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인간은 극단적인 절망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 일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 자식에게도 짐만 되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불러오고 자발적 고립이나 자살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2. 관계의 단절과 정서적 고립. 은퇴 후 급격하게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일상 속 대화, 사회적 접촉, 공감 기회가 감소하게 됩니다. 노인의 고독 문제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 고립은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수면 장애, 우울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3년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의 약 52%가 하루 종일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3.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의 의미 없는 시간.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루틴 습관적 리듬과 성취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되며 이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무기력에 빠진 노인들은 자신의 상태를 객관화하기보다는 사는 게 더 고통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실태 기반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78세 윤 씨, 자존감 붕괴의 고통. 윤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은퇴 후 동네 경로당도 멀어지고 인간관계도 단절됐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스스로도 연락하면 귀찮아할 것 같다며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존재가 사라진 느낌을 받게 되며 아침이 오는 것이 괴롭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이 사례는 사회적 연결망의 붕괴가 정서적 소외감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윤 씨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나 복지사 연계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2. 82세 김할머니 경제 여유에도 행복하지 않은 삶. 김할머니는 국민연금과 적정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매일 혼자 식사하며 TV와 시간을 보내는 삶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그의 말은 정서적 결핍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분석. 이는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정서적 교류의 장 마련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례 3. 67세 정 씨, 정년 후 무기력감과 우울증. 대기업 정년퇴직 후 정 씨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희미해졌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분석. 정 씨는 자아, 정체성을 직장이라는 틀에만 두었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은퇴 전부터 자신만의 역할 재정립, 삶의 새로운 루틴 구축이 절실히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재현. 노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 은퇴 전부터 역할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소규모 창업, 지역활동 등 역할 회복이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 유지 시스템 필요. 복지센터, 커뮤니티 활동, 비대면 온라인 소통도 유의미한 대안입니다.
정신건강관리와 정서복지 정책 확대, 단순한 생활 지원에서 나아가 심리상담, 고독사 예방 서비스, 치매 초기 정서치료 등 통합적 접근 필요. 가족 교육도 병행돼야 합니다. 노부모와의 소통 방법, 적정한 거리두기와 관심 주기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결론 사는 게 은혜가 되려면 죽음보다 삶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사회는 노후가 고통과 소외의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사회가 함께 준비한다면 사는 게 축복이다라는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경제적 노후 설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의 전환을 함께 준비하는 사회적 시선입니다.